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성꾼의 혼술 6월 9일 목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내일로서 취임 한 달이 되죠.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지방선거도 이기고 아주 스타트가 좋은데 이 집권 여당이 된, 야당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이 어떤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 이준석, 지금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내부 총질에 바쁘죠. 그리고 또 원내를 이끌어가는 원내대표 권성동, 이미 몇 차례 이 실망을 줬습니다. 금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덜렁 합의를 해줬다가 그것을 다시 번복을 해야 됐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보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척건, 원내에 있는, 국회에 있는 핵심 척건들이 모임을 하나 결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초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기 위해서인데, 자, 한편으로는 그렇게 표방을 하죠. 목적을 연구 모임, 정책 모임 이렇게 표방을 하지만은 지금까지 다른 모임들처럼 이 모임도 어떤 세력화, 원내에서 또 국민의힘 안에서 이너서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인수위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됐는데 가장 이것을 앞장서서 이끌 사람이 누구냐? 장제원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돈독한 신임을 받고 있죠. 비서실장을 지냈고. 자, 일단 친문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의힘 모임, 이름은, 국회의원 모임 이름은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꽃 이름 민들레인데 왜 민들레인가 하면은 민심 들어볼래, 레자는 다릅니다만은 의와 아이, 민심 들어볼래 해서 민들레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민심을 듣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아울러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민들레 씨앗, 이것이 널리 퍼지죠. 널리 퍼지는 민들레 씨앗처럼 전국 곳곳에서 퍼져서 민심을 파악해 본다.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목적은 정부, 대통령실과 정책 비전을 공유한다. 이런 목적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친윤계 국회의원들의 세력화가 본격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7인회니 철음회, 아주 강성 모임이죠. 이런 모임도 처음에 목적으로 표방을 하는 것은 이 어떤 정치 세력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연구 모임, 정책 연구 이렇게 포장을 해서 모임을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개파 모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의원들 한 30명 정도 지금 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이철규, 이용호 의원이 이 국민의힘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민들레 모임에 참여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다 물어봤습니다. 자, 이 공문에 보면은 민들레 모임의 목적은 국정 현안, 정책 비전 등을 함께 공유를 함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국가 의제 관련 대안을 모색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심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모임은 월 1회, 상당히 자주 모이는 겁니다. 월 1회면은 조찬 모임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또 어떤 시기별로 정부의 인사를 초청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당정 간의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도 만들 계획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친윤계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또 정부 쪽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행정부 쪽으로. 뿐만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과도 그러면 교류를 하겠죠. 한 번씩 초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당정대, 전에는 당정청 했지만 청와대가 없으니 당정 대통령실까지 아우르는 그런 모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지금 지방선거가 다 끝났고 해서 모임 출범을 서둘고 있는데 오는 15일,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출범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무엇보다 멤버가 중요하겠죠. 현재 한 30명을 규합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누가 이 모임을 이끄느냐. 자, 삼선의 장제원 의원이 주축이 됩니다. 장제원. 장제원 의원은 일단은 이 모임의 세력화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임의 취지는 정치 현안이나 정책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소통하고 토론해서 민심을 받드는 아침 모임으로 알고 있다. 친윤 세력하니 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썼지만, 자, 장제원 의원이 이끈다는 점에서 벌써 친윤 세력화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장제원 의원을 주축을 해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들이 운영진 역할을 맡아서 이 모임의 출범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모두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김정재, 송석준, 이용호, 이철규, 박수영, 배현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기획 1팀장이었죠. 정희용 의원, 또 당선인 수행팀장이었던 이용 의원도 모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비윤계가 이 모임이 친윤계 세력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모임 출범을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번 민들레 모임은 그 성격이 오픈 플랫폼이다. 오픈 플랫폼. 국민의힘 의원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친윤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떤 의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은 친윤계가 지금 운영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친윤 모임이죠. 자, 그러면, 이 친윤 모임에 아마 이 모임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이 저는 많을 걸로 봅니다. 지금은 당분간 좀 관망을 하겠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이 당내 주류에 편입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당내에 마땅한 계보 모임이 없습니다. 홍준표도 거의 지금 대구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부터 홍계라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친박, 친이 이런 것은 이미 다 소멸된 지 오래고, 한이 지금 친윤이나 아니면은 친윤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친윤이 아닌 걸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또 다음 총선에서 공천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주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이 민들레 모임에 속속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친이 모임, 함께 내일로, 친박 모임, 국회 선진사회 연구 포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정권 때 전부 다 공부 모임을 표방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개파 모임이었죠. 자, 그래서 특히 이렇게 되니 장제원이 다시 또 전면에 나서니 바짝 긴장하는 사람이 있죠. 이준석 대표입니다. 가뜩이나 정진석 부의장과 지금 충돌을 빚고 있는데,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했는데 이 소식부터 딱 받아들은 거죠. 아, 친윤계가 뜬다. 그리고 장제원이 주축이다. 장제원과 이준석은 앙숙이죠. 이준석은 앙숙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여권 안에서 앙숙이 널렸는데, 장제원은 이준석이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또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공격을 막 퍼부었던 인물이 장제원이죠. 자, 그래서 이준석 바짝 긴장했습니다. 오늘 귀국하자마자 이 정진석 의원과 또 날을 세웠죠. 무슨 추태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5선의 대선배에게 추태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또 이 민들레가 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은 민들레에 대해서도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민들레가 당정, 대통령실 협의를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미 공식적 경로로 당정대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어서 사조직을 따로 구성하는 상황이 아니다. 자, 이것을 사조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조직이면 그 취지에 맞게 친목을 다지면 되는 것이지, 쇠 가시하듯 총리, 장관 이름 들먹이는 것은 정부의 부당한 압박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총리 장관 이름 들먹인다는 것은 이 민들레가 모임을 하면서 공모임을 하면서 뭐 총리도 부르고 장관도 불러서 정책 토론을 한다.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지금 장제원 의원은 일단 친윤 세력화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임이 민들레 모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심 전심의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가장 신임하는 정치인일 겁니다. 그 아들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윤핵관 논란도 있었지만은 계속 그 비서실장으로 썼죠. 그리고 안철수와 단일화할 때도 정권을 줘서 협상을 하도록 만든 그 장제원이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또 보면은 이런 모임을 만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모르게 아무 말도 없이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이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뜩이나 지금 여소야대에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어려운데 당대표라는 이준석은 내부 총질이나 하고 건성동도 윤핵관의 일환이지만 여기는 지금 이름이 안 올라가 있죠. 건성동도 제대로 원내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야당에서 집권 여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처지가 변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죠. 이준석이 뭐 24일 날 당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아서 쫓겨날지 그런 건 또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요종을 받들어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뿐이 아니고 여의도 정치에서 또 여론전도 펼치고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뒷받침해야 하는 그런 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민들레회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친정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사실상의 친정체제, 당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대표 경선이 조기에 실시가 되면 이준석의 낙마로 그러면 윤핵관 또 민들레를 중심으로 하는 이 그룹에서 또 제3의 당권 주자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와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내세우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위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이 민주당의 7인의 또 철음행, 그 과거에 국회의원들 모임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런 모임들처럼 일단은 민들레회가 공보 모임을 표방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호위하는 호위무사 역할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이 모임이 지금 윤석열 정부 안의 이너서클로 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장제원 의원이 이끄는 이 모임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국 상황, 특히 여권 안의 상황도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